는 저번에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재결정 작용, 그 다음 또 뭐였죠? 밀도차를 이용한 분별 깔때기, 그 다음에 분별 정류, 이렇게 다 했고, 혼합물 분리단은 총 복습하는 게 5단원에 나와요. 그래서 몇 페이지냐 하면, 잠시만 요걸 바꾸고, 페이지가 228페이지네요. 8페이지에 제목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분리, 그러니까 응용한 부분이 나오네요. 자, 그거 오늘 해보겠습니다. 05번. 오늘 마지막 단원입니다. 앞에 좀 비켜주세요.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분리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표는 우리가 공부해 볼 거 이제 실제로 해보는 건데요. 혼합물을 순물질 여러 개로 분리할 수 있으면 돼요. 혼합물을 순물질로 분리해보자. 분리하자. 그냥 분리하자 합시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 실험이 나오는데요. 228페이지, 9페이지 나오는데 실험이 너무 쉬워요. 시로폴하고 뭐 철하고 이런 게 나오는데 물하고 너무 쉬워서 지금 다른 교과서에 있는 거 조금 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걸로 가지고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실험인데 과정은 같아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다른 거 썼어요. 이건 EXP 실험입니다. 실제로 만약에 문제에서 뭐 이렇게 혼합물을 주어지는데 이걸 분리하는 과정을 전개해봐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지금 제가 잡을 거는 어떤 혼합물이냐 하면 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식용유가 있고, 그 다음에 질산칼륨, 우리 교과서에 나왔었죠. 질산칼륨, KNO3죠. 그 다음에 소금, 염화나트륨, NaCl. 요거 네 가지가 섞여서 막 섞여 있어요. 이거 혼합물이에요. 이거에 혼합물이 있는데 이 혼합물을 분리하는 과정을 이제 추리하면서 사고하면서 맞추는 거예요. 우리 교과서에 나오네요. 어디 있냐면은 뒤에 좀 어려운 문제, 사고력 키우기 있어요. 그래서 꼭 알아놔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거를 두 가지만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요걸 첫 번째로 합시다. 첫 번째, 요거 네 가지 분리하는 거. 그래서 박스를 하나 쳐가지고 이제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요. 이렇게 쳐서 버려놓고 할까요? 자, 얘 네 가지가 있는 것 중에서 어떠한 방법을 써서 한 가지를 분리해냅니다. 그 한 가지를 분리하는 방법을 또 원리를 탐구해서 찾아서 쓰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세 가지가 있겠죠. 그 나머지 세 가지 중에 남은 용액이 있을 건데요. 그 세 가지를 다시 분리하는 방법을 앞에서 배웠던 혼합물 분리 방법을 통해서 찾아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그 방법을 혼합물 분리 방법을 통해서 한 가지를 뭐 밀도차나 끓는점차나 용해도차나 크로마토그래피나 이런 걸 활용해서 분리해내고 또 남은 용액이 나올 거고요. 그 남은 용액을 또 마지막으로 분리해주면 이제 모든 순물질이 분리돼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면 이 과정이 끝나는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직접 실험을 하면서 진행하면 좋지만 실험을 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배웠던 어떤 탐구 과정을 보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 있는 내용이 뭐였냐면 요 위에 있었죠. 물하고 그 다음 또 식용유, 그 다음에 질산칼륨, 그리고 한 개가 소금이었네요. 요거 네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를 분리해내요. 뭘 분리해낼 거냐면 교과서 요건 적어줘요. 식용유가 딱 나와 있어요. 식용유.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세 개 다 적지 말고 그냥 남은 용액이라고 간단하게 씁시다.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떤 문제에서는 남은 용액으로 나오고 어떤 문제에서는 나머지를 적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배운 것 중에 식용유하고 물하고 질산칼륨하고 소금하고 막 섞었어요. 질산칼륨 소금 녹는지 못 넣는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잘 녹는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물하고 지금 식용유 이 남은 용액 중에 식용유만 분리되어 나왔어요. 그러면 뭘 이용해야 돼요? 식용유 분리하려고 하면 뭐 이용해야 되나? 식용유하고 물 있으면 뭐 분리하면 되나요? 뭘로 하나요? 분별 깔때기 무슨 차이예요? 밀도 차로 하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적용되는 방법은 분별 깔때기법. 밀도가 작은 게 위로 간다 했죠. 그래서 이 위층에 식용유가 분리돼서 나옵니다. 여기서 분리한 방법은 원리는 뭐냐 하면은 분별 깔때기법이니까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 것이죠. 자, 다음 남은 용액에는 지금 그럼 식용유, 질산칼륨, 소금이 들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여기 나와 있는 게 또 있네요.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질산칼륨을 분리했답니다. 질산칼륨. 이거 좀 어려운데요. 질산칼륨 어떻게 분리해야 되겠노? 남은 용액 나올 거고요. 남은 용액. 질산칼륨 우리 분리하는 방법 앞에서 배웠는데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칼륨 둘 다 뜨거운 물에 녹인 다음에 냉각시키게 되면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이 급한 쪽에가 석출된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뭔 방법을 이용하면 된다? 한 가지를 빼내는 거니까 분별 결정 안 하고 재결정법이라고 하면 되겠죠. 재결정법을 통해서 질산칼륨을 분리해낼 수 있어요. 그럼 재결정법이고요. 재결정법을 통해서 온도에 민감한 질산칼륨이 어려운 말로 그때 석출됨이라고 표현했었죠. 그러면 이 재결정법은 뭘 활용한 것이냐 하면 무슨 차이예요? 온도에 따른 무슨 차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거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면 남은 용액에는 지금 이제 질산칼륨도 빠져나갔으니까 물하고 소금만 남았어요. 요건 쉬울 것 같은데 물하고 소금하고 들었으면 끓이면 되죠. 끓이는 건 뭐였어요? 정류였죠. 정류. 그렇죠? 정류 방법을 통해서 정류에서 끓어 나오는 거 있고요. 맞죠? 남는 게 있어요. 끓어 나오는 거는 뭡니까? 그렇죠? 물이 끓어 나오겠죠? 물이 끓어서 나가고 남는 거는 뭐예요? 소금이겠죠. 요렇게 과정을 진행하면 되죠. 정류는 그럼 무슨 차이인가요? 정류 무슨 차이고? 무슨 차이라는 정류는? 끓는 점이라고 보면 되죠. 맞죠? 끓여서 분리하는 거죠. 끓는 점 차이다. 그래서 혼합물 총 4가지 물, 식용유, 왜 안 움직이는 이거? 물, 식용유, 질산칼륨, 소금이 있는데 분별 깔때기 밀도차를 이용해서 식용유를 순물질로 분리하고 남은 용액은 재결정법을 통해서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질산칼륨을 석출시키고 그리고 남은 소금하고 물에서는 끓여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물을 빼내서 소금을 넣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다음에 두 번째에는 다른 교과서에 있는 예를 하나 더 해볼게요. 하나만 하면 너무 시간이 짧아요. 그리고 이렇게 탐구하는 과정이니까 여러 번 해보면 좋은데 여러 번 하기 힘드니까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칠게요. 자, 하나만 더 하자. 또 박스를 그려야 되겠네요. 두 번째 박스입니다. 자, 두 번째 박스. 요것만 하면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문제집 같은 거 한번 풀어보시면 정말 다양하게 나와요. 근데 제일 많이 나오고 많이 다뤄지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들 요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물질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특성을 이용해서 이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는 방법을 어느 정도 탐구해낸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왜 이렇게 박스를 크게 하나요? 남은 용액으로 안 쓰고 남아있는 종류를 한번 적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방법을 더 써서 한 가지 순물질을 더 분리해내죠. 자, 그리고 남은 용액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면 이번에도 4가지 해야 될 것 같네요. 맞죠? 방법이 이렇게 자, 이 스마트펜이 펜하고 좀 달라서 미끄러집니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분리하려고 하는 시험 문제에 나오는 시험 문제라 그러면 그렇고 이제
탐구에 나오는 게 요 비슷하게 갑시다. 똑같이 조금은 다르게 물하고 그 다음에 소금하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모래하고 에테르 좀 못 들어봤는데 교과서에 나와요. 자, 에테르는 다른 교과서도 다 나오는데 물하고 섞이지는 않는데 밀도가 달라요, 물하고.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서 하면 되고, 밀도가 물보다 작아요, 참고로 얘기하면. 근데 그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맞죠? 그리고 모래 들어가면 용해도 이용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했었고, 거기 돌아다니는 애들 앉아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처음에 이제 요 표에 나와 있는데 모래를 분리해냈대요, 모래. 요거는 문제에서 주어지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뭘 분리했냐면 에테르를 분리했답니다. 에테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을 분리해냈답니다. 요것만 주어지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을 쓰는지 어떤 차이를 이용하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물하고 소금하고 모래하고 에테르 막 섞은 데서 모래를 분리하려고 하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요? 다 끓인다고 모래를 끓여가지고 분리할 수는 없잖아요. 다 녹이면 돼요. 소금하고 그때 했잖아. 소금하고 모래하고 했을 때 막 섞여 있으면 분리하는 방법은 물에 녹이면 뭐만 녹습니까? 소금만 녹죠. 그 소금만 녹는 걸 이용해 가지고 걸러버리면 위에는 모래가 남고 밑에는 소금물이 빠져서 분리할 수 있다. 그죠? 지금 소금 모래가 처음 나온 거로 봐서는 분명히 거르는 장치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걸어본다. 걸음. 이 거르는 거는 뭐냐? 소금은 물에 녹지만 모래는 물에 안 녹는다. 녹고 안 녹고 차이. 무슨 차이입니까? 용해도 차이죠. 맞죠?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모래를 분리했죠. 그때 얘기했었죠. 거르는 거는 깔때기를 이용해서 거르는 건데 용해도 차이라 했고, 분별 깔때기는 섞이지 않는 두 액체의 밀도 차이를 이용한 것은 분명히 다른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남은 용액이라 안 쓰고 이제 실제로 남아 있는 거, 지금 모래가 빠져나왔으니까 물, 소금, 에테르가 남겠죠. 더 쉬워졌죠. 물, 소금, 에테르. 그 다음에 에테르가 분리되어 나왔어요. 아까 물하고 섞이지 않는 액체인데 물보다 밀도가 작아요. 그럼 당연히 뭐 써야 되나요? 밀도차를 이용하는 거. 섞이지 않는 액체. 무슨 법입니까? 분별 깔때기법이죠. 자꾸 쓰는데 분별 깔때기는 무슨 차이죠? 밀도 차이죠. 밀도가 작은 에테르가 위층에서 나옵니다. 위층에서 나와요, 에테르가. 그럼 나머지 남은 용액은 이제 뭐만 남아요? 물하고 소금. 앞에서 봤던 거죠. 더 쉬워졌죠, 맞죠? 물하고 소금인데 물하고 소금은 뭐 하면 되나? 끓이면 되죠, 맞죠? 뭡니까? 정류해버리면 되죠. 정류해버리면은 이건 뭐 굳이 표현한다 그러면 끓는 점 차이라고, 끓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끓는 점을 이용해서 분리하면 물하고 뭐가 분리된다? 소금이 분리돼서 나온다. 지금 굉장히 간단한 거 했는데요. 너무 다양하게 많아요. 뭐 만약에 뭐 나프탈렌 종류하고 소금하고 있으면 물에 넣어서 한쪽을 녹여서 아니면 에탄올에 넣어서 또한 다른 쪽 나프탈렌을 녹여서 분리할 수도 있고요. 이게 응용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같이 따져가면은 실수하지 않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꼭 알아야 되는 건,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배웠던 교과서에 나왔던 같이 학습했던 물질의 특성을 꼭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 물질의 특성, 그 물질의 특별한 성질을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것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끓는 점으로 분리할 때 어떤 부분, 밀도로 분리할 때 어떤 부분, 밀도가 섞이나 안 섞이나, 고체 밀도인가 아니면 또 어떤 밀도, 액체의 밀도인지 이런 거 다 부분에 따라서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야 되고요. 결정법 같은 경우도 이제 온도에 따른, 고체 같으면 온도에 비례했었고 기체 같으면 온도에 반비례하고 압력에 비례했었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얘네들을 분리할 수 있는 탐구력을 기르는 거예요. 지금 예시로 해본 거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쉬운 부분에 속해요. 여기서 더 응용을 많이 해버리면 어려워지니까 충분히 연습을 통해서 학습해 두도록 합시다. 이번 단어는 여기서 끝나고 다음에는 숙권으로 들어갑니다. 수고했어요.